안녕하세요. 예비 창업자인데 사업 계획서 브이로그식으로 하나 남기려고 녹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템명은 수중 레저 애호가를 위한 핸즈프리 수중 제트팩. 이게 상담을 제가 받고 처음에는 기술적인 좀 내용, 뭐 사용자 의도 파악 기반에 이렇게 적었다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고객을 넣어서 바꿨습니다. 사위원들이 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산출물 시제품을 수중 제트백 세대하고 뭐 홈페이지 제작 하나 이런 식으로 산출물 하나 낼 예정이고 직업은 지금 현재 뭐 요 사업 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냥 일반인이고 기업 예정면은 블루스포틱스라고 지었습니다. 블루스포틱스의 뜻은 여기 세 가지가 엮여 있는데 블루와 스포츠와 그 로보틱스. 그래서 약간 해양 스포츠 뭐 수중도 관련돼 있고 해양 스포츠 관련 뭐 스마트 기기다 이런 의미로 블루 스포틱스라 지었습니다. 로고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심플하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간 어두운 계열의 블루에다가 닥 블루라고 해야 되나? 닥 블루. 닥 블루에다가 스포틱스에서 S를 이렇게 감았습니다. 동그랗게. 동그란 모양을 좋아해가지고 여튼 어떻게든 동그랗게 만들려고 중간에를 비놓은 블루 스포틱스. 팀원이 사실은 없는데 일단은 그냥 친구 놈 그냥 하나 그 친구는 모를 텐데 그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획이니까 그냥 넣었습니다. 계획이고 요거는 이제 조금 진행하면서 홍보 마케팅 쪽으로는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중 촬영하고 편집할 사람도 필요하니까 제가 항상 1인칭으로 항상 찍을 수는 힘드니까 그런 걸 아예 뽑아서 아예 돈 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핸즈프리 수중 저택이고 섭서프라고 지었습니다. 섭서프는 뭐냐면 그 물속이거든요. 서브가 서브머린 할 때 잠수함도 서브잖아요. 서브 그 뜻이고 서프는 말 그대로 서핑. 서핑은 주로 수상에서 하는데 이건 수중 제트팩이니까 서브다. 수상에서 하는 그런 서핑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브서 수중 레저 장비고 이거는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서 조종기 없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조종기 없이 수중 이동을 도와주는 레저 장비. 그래서 수중 레저 이런데 탐험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 의도 파악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왜 조정기가 없으니까 사용자 의도를 알아야겠죠. 혜택은 뭐 손발 다 조정기도 없이 있으니까 다 자유로운 장점이 있고 요렇게 대강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열심히 설계하고 있는데 이전 버전들도 있고 지금 최종으로 요 지원금을 받으면 제작하고 싶은 모델은 이 모델입니다. 3세대 모델 B라고 지었거든요. 지금 1, 2세대는 제가 다 제작을 완료했었고 음, 크기는 한 요 정도 되고 무게, 속도 한 요 속도 요 정도만 돼도 웬만한 세계 최고 수영 선수들보다 빠른 속도거든요. 그래서 아주 익스트림한 느낌. 물속에서 좀 내가 날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속도로 개발할 거고, 깊이는 이 정도 돼야 보통 프리다이버들도 뭐 좀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건 15분인데, 배터리 지금 용량을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30분 이상이 될 수 있다. 최대 출력으로 계속 썼을 때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뭐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용자가 얼마나 그 제품을 뭐 이렇게 푸시를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거를 두 배로 더 늘리니까 뭐 보통 평균적으로 한 1시간 정도 1시간 40분? 40분은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황은 지금 첨단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거 스마트 기기 장비 좋아하잖아요. 수중에서도 요즘에 스마트워치도 잘 나와 있고 그런 첨단 레저 장비 수요도 증가하고 어, 수중 제트팩 시장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최초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있는데 국내에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이런 백팩 형태로 만드는 거. 해외에는 많은데.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국내에는 없는 이유가. 근데 저는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차별점이 뭐냐면 모든 수중 제트팩 이렇게 잡고 가는 스쿠터 이런 것들 다 조종기가 있어요. 조종기.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쭉 나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하는 거고 이런 걸로 몰입형 수중 경영 또 이렇게 계속 성장하니까 성장할 때 나도 뛰어들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조작기가 없이 작업 자유도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거. 지금 1세대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지금 회사 안 다니는데, 회사 다닐 때 틈틈이 그냥 취미로 DIY죠. DIY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냥 사각 박스, 이런 그 방수되는 박스 안에다가 배터리하고 뭐 제어기하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거고, 이것도 핸즈프리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막 테스트하고 갖고 놀았는데, 생각보다 좀 싼 마이로 해서 그런지 추진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2세대는 좀 더 돈을 더 썼습니다. 돈을 더 써서 추진부를 좀 더 추진력 강화가 돼 있죠. 그리고 이 케이스에도 3D 프린팅을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외주를 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해서 했고 착용부도 당연히 개선했고 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실제로 제작하고자 하는 건 요 두 개인데 요거 지금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비로 일단은 한 대 분량의 재료는 다 해놨습니다. 3D 프린팅까지. 그래서 조립하고 제작하고 테스트만 하면 되는 거고 요 3세대는 이제 설계가 한 90%, 90% 정도 지금 설계가 완료됐는데 그거를 이제 지원금 받으면 바로 갔다가 모터 사고 전부 다 몇 천만 원을 그냥 쏟아부을 수 있도록 바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 더블로 추진기를 썼었는데 그냥 하나 추진기 써서 아예 효율 효율이 좋겠죠. 왜냐면 이거 또 정렬 두 개 있으면 정렬을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고 또 두 개로 나가니까 뭐 힘은 더 좋을 수 있는데 좀 더 하나에 집중하자 해서 단일로 고출력으로 만들었고 여기 보면 노즐을 하나 제가 설계했습니다. 뒤쪽에 빠져나가는 노즐, 라발 노즐이라고 해서 로켓 장치에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좀 더 물이 분사되는 속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빠르게. 최대한 그 추진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 파워를 가능한 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인풋 대비 이제 효율이 인풋 대비 아웃풋인데 아웃풋이 인풋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항상. 그 물리법칙상 마찰로도 날아가고 뭐 이것저것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즐이. 그래서 인풋에 좀 더 가깝게 아웃풋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뭐 재밌겠죠.
최종 산출물은 사용자 등의 백팩처럼 착용이 가능한 수중 제트팩이고 총 3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 순식간에 한 몇천만 원 나갈 생각이고 그 핸즈프리 이거는 뭐 낮은 진입 장벽까지 조종기가 없으니까 초보자도 시장 진입은 다이빙 풀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이빙 풀. 다이빙 풀 같은 데다 프리다이버들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는 이제 해외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내 시장에는 이런 걸 쓰는 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스코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형 그 산소통이 있거든요. 소형 산소통 산데 이렇게 그 입에다 물고 그냥 어디다 고정하는 게 아니고 입을 그냥 물고 있으면 그냥 그게 착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하고 수중 제트팩하고 콜라보를 하게 되면 물속에서 한 막 초보자도 15분까지 물속에서 그냥 물 밖으로 안 나오고도 수중 제트팩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거를 하나 구매해서 저도 테스트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빙 풀이 있죠. 다이빙 풀하고도 협업을 하겠다. 여기 왔으니까 요거 설명드리면 그림이 뭐냐면 그 여기 저희 회사하고 다이빙 풀은 이제 렌탈을 해줄 거고 렌탈을 해주고 다이빙 풀은 뭐냐면 또 테스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협업을 할 거는 뭐냐면 수중 탐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수중 어드벤처. 그러니까 수중에 다이빙 풀도 보면 뭐 이렇게 포토존이 있고 뭐 이렇게 동굴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미션을 이렇게 좀 만드는 거죠. 뭐를 수행해라. 거기 가서 뭐를 수행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 뭐를 해라. 이런 거를 수중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서로 협업해서 기획하고 개발해서 수중 제트팩을 메고 그걸 체험하는 거죠. 사용자는 고객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어, 처음에는 이런 전략으로 갈 거거든요. 이거를 바로 팔 수는 없어요. 이게 그 뭐냐 좀 더 시장 반응도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워낙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해보고 아 이게 살만하다 정도까지 고객이 느껴야겠죠. 그런 느낌 받을 때까지 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상담할 때도 이거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렌탈 다이빙 풀이 총 국내 15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뭐 반만 공략한다 해도 7개 시설. 7개 시설에 그래도 이게 한 사람당 15분씩 즐기는데 한 몇 대는 납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5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5대. 그럼 5, 7에 35, 35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개발하는데 막 500 정도 든다고 하면 이게 개발비가 제 자본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수익이 들어오고 할 텐데 그 중간에 유지보수도 좀 있고. 근데 직접 팔게 되면 훨씬 수익성은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서 이런 전략으로 가서 나중에 어차피 해외로 가게 된다면 수익성은 뭐 훨씬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로드맵은 지금은 제 자본을 많이 썼습니다. 이미 썼고, 이 예창하는 이유도 좀 더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 자본을 쓰는 것보다는 지원을 받아 쓰는 게 좀 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쓰고 있는 거. 요거 외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수도권에 없으니까 그 특화 창업 패키지라고 있더라고요. 그 예전부터 있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수도권, 비수도권자도 비수도권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빼고 쓸 수 있는 거라서 그것도 얼마 전에 마감이 돼서 그거는 요 비슷하게 거의 복붙하고 뭐 양식에 맞게만 수정해서 제출을 했고 그리고 요거 외에 또 요것보다 조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있는데 요건 약간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위한 거고 건데 그럼 약간 지원금이 조금 작긴 해도 어쨌든 되면 개발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름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학교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통학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공고문을 읽어봤는데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냥 지원금 받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지원을 어제 거의 한 시간도 안 걸렸지 싶은데 다 작성하는데 왜냐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고 페이지 수도 적거든요. 10페이지 내외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12페이지 정도 됐는데 내외니까 12페이지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해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 자기 자본하고 2단계는 이제 날개를 펴야겠죠. 투자를 어떻게든 그동안 뭐 테스트하고 뭐 시제품 성능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도 하고 뭐 자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IR 같은 거를 해서 VC 투자도 받고 엔젤 투자도 받고 해야겠죠. 스코클이라는 회사가 호주에 있기 때문에 호주가 또 그런 수중레저, 수장레저 물과 함께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안 가봤지만 거기에 이제 회사 스코클이라는 회사가 있다. 스코클도 거기 있는 김에 거기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계공학 박사고 그 키스트에 있는 AI 로봇 연구소에서 박사 연구원으로 한 4년 정도, 3년 10개월 일했는데 나왔습니다. 고유 역량은 박사 때부터 제가 다관절 로봇 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 지능형 시스템 전문성이 있고 수영도 제가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군대 그때 일병 휴가 나와서 제가 그때부터 한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데 그때 한 빠져서 시작한 걸로 하면 15년 이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감심이 많고 내가 어, 제작자이면서 사용자니까 좀 더 개발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걸 어필할 생각입니다. 팀 구성은 뭐 이렇게 스코크라고는 이런 거 개발할 거고 하드웨어는 지금 PCB웨이라고 여기가 좀 저렴하도 국내 3D 프린팅 업체보다 여기가 관세도 있고 부가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가격 면에서 매력적이다 굉장히. 요거는 제 박사 때 지도 교수님이죠. 실질적인 지도 교수님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 잘 만듭니다. 아주 유명한데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자문 요원으로 넣었습니다. 제트팩 착용은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 백팩처럼 그냥 이렇게 착용하게 하면 되는 거고 어드벤처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되게 화려하죠 뭔가 옛날 고대 유적도 있는 것 같고 뭐 배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진짜 돈이 많이 들겠죠. 하여튼간 다이빙 풀에 현재 있는 걸로 미션을 좀 만들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요즘 잘해놓은 데 많거든. 문제인식 여기 국내 수중 레저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거는 다 이제 각주를 달았습니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마켓 리포트에 보면 다 나와 있다. 근데 국내에는 사실 이게 조사 따로 없어가지고 다 글로벌인데 여튼 글로벌 뭐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뭐 빠르고 스트림한 스포츠에 대한 요구도 있고 이게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정의부터 꺼냈죠. 제가 핸들 잡거나 조종기 조작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제약이 있다.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이라고 해서 제가 그 경험해 보니까 이 수중 제트팩이 사실은 물속 이렇게 환경을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도치 않게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그냥 보고 이거를 그 조정기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고 서야겠다 하고 이거를 딱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계만 해도 벌써 인식하고 이 떼는 게 두 가지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안전사고 위험이 좀 내재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즈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뭔가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딱 들으면 이게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서 지금 뭔가 돌발 상황이거나 사용자가 서려고 하구나를 인식해서 딱 조정기 없이 바로 멈춰주는 그냥 전자회로에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우리 지각 반응보다 훨씬 빠르죠 전기가 그래서 그런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지만 기존 거는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으면 좀 좋은데 사실은 제가 그냥 생각으로 경험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이게 설득력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뭐 모든 경우에 대해서 기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딴 거를 찾아서 적을 수도 있는데 딴 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여튼 요게 조금 미흡하다. 뒷받침 그런 게 없어서 하여튼간 수중 스쿠터 이렇게 핸들을 다 잡아야 되고 제트팩 쿠다 제트라고 해서 이게 제일 유명하더라고. 그리고 제품 잘 만들었어. 경쟁자지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탈착도 잘 되게 돼 있고 어 조정기도 어떻게 굉장히 새끈하게 만들었고 속도도 엄청 빠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익스트림 레저 같은 즐기는 사람한테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레저 애호가들의 니즈가 있다. MZ 세대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에 친숙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 정신 모험식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했고 이런 불편함, 작업 시간, 피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용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면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서 스스로 추진제요. 그래서 편의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 그 단순 이동 장비가 아니라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로 약간 현대화 느낌이 나죠. 그냥 장비라고 하면 뭔가 구식 느낌이 있는데 이거 약간 제 편견인지도 모르는데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장비라고 하면 뭔가 되게 육중하고 뭔가 되게 수동으로 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면 굉장히 요즘 시대와 잘 맞는 그런 느낌. 이거는 지금 그림은 업데이트 안 됐는데 하여튼간 요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앞에 이게 그걸 추가로 달았거든요. 초음파 센서, 수중 초음파 센서라고 해서 한 6m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을 6m까지 장애물이 있으면 이 추진을 멈추거나 역추진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사용자 안전을 더 보장하는 그냥 보고 이렇게 자세를 세우면 멈추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도 어, 작동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 현황은 지금 23년 하반기부터 개발을 착수했고, 사실 이전부터 개념을 생각하고, 뭐 재료도 사고 뭐 그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 거는 요때. 그래서 시작해서 1세대로 만든 게 요겁니다. 편집을 했는데 수영장에서 찍은 거를 이런 식으로. 잘 나가죠? 생각보다 잘 나가네. 나 오랜만에 보는데,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2세대라고 개발을 해가지고, 또, 그 아까 말한 추진기를 바꿨거든요. 15에서 27. 이게 두 개 합친, 추진기가 두 개인데, 두 개 합친 게 27이라는 겁니다. 27이. 기로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요거까지는 지금 개발을 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드는 3세대 모델 A에 다 부품이 이전을 시킬 예정이라 지금 다 분해되어 있고, 지금 다시 굴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간 테스트는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자체 테스트도 했고, 그 동호회에서 수영장이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겸사겸사, 다른 사람들도 시장 반응을 확인했다는 거, 그 내용을 좀 넣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넣었고, 그래서 이 세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안타깝죠. 요 분이 해주셔가지고 촬영 허가를 맡았거든요. 이거 촬영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빠릅니다. 빠르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재밌어. 너무 근데 이 사람 되게 표현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냥 제가 랜덤으로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드린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뭔가 활발하시고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영상에 다 나오는데 지금은 다 못 보여드리지만 어 되게 제 눈망울이 그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게 그냥 저한테 뭔가 잘하고 싶어서 뭐 이걸 경험해 봤으니까 그냥 선심 쓰는 식으로 조금 립 서비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게 진짜 재밌다 행복하다 느낌이 딱 왔거든요.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만든 제품을 되게 좋아해 주는. 당연한 거죠, 사실.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죠, 저도. 이게 주는 행복인가? 주는 건 아닌데, 사실. 그냥 일종의 저한테도 저런 게 보상이 되는 거죠. 힘들게 개발해서 누군가 즐겁게 써주면 되게. 약간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도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 요리를 누군가한테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맛있게 먹고 좋아해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리하는 사람도 아마 있지 싶은데. 여튼 그렇고 아까 잠시 지나갔는데 이 LED를 넣었거든요. 좀 팬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의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게 어떻게 지금 정지한 상태인지 지금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지 그냥 멀리서도 시각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런 인터랙티브 LED를 달았거든요. 보통 사용자가 벗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사용자 착용한 상태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알 수 있도록
해놨고,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2세대까지는 제가 그냥 취미식으로 약간 DIY식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다시 위에 그 영상이 올라오겠지만 실리콘 그 실링제를 해놔서 나사로 눌러가지고 압축을 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항상 열어가지고 안에 배터리가 배터리를 충전했는데 그 충전 포트를 이제 밖으로 빼면서 안에 그 이제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셀마다 셀 전압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거가 많이 차이 나게 되면 배터리가 부풀 수도 있고 전류가 딴 데로 흘러버려가지고 전압차가 생기면 서로 셀 간에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아서 셀 밸런싱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셀 밸런서를 넣고 또 BMS도 넣고 BMS에 물론 셀 밸런서가 있긴 한데 그 BMS 셀 밸런서는 그 저항 같은 걸로 방전을 시켜서 열로 이렇게 좀 빼는 역할입니다. 근데 다시 뭐 채워주는 역할은 계속 채우면서 셀 많이 찬 거는 버리고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런 거를 보상하는 게 이제 액티브 밸런싱이라고 캐패시터 방식도 있고 인덕터 방식도 있는데 캐패시터 방식보다 인덕터 방식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근데 물론 다 좋은 건 없죠.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거 EMI라고 그래서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파가 나올 수 많이 나오거든요. 인덕터 기반이 열도 안 나고 굉장히 빠른 대신에 근데 뭐 요즘에 그거 그 갑옷 같이 씌워가지고 인덕터에 그 EMI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나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일단 넣으려고 샀습니다. 그거 하고 추가로 그래서 전원관리 시스템 BMS하고 그 액티브 밸런서가 들어가는 게 전원관리 시스템이고 그리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말한 그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거든요. 초음파 센서가 앞에 들어가서 6m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6m 내로 뭔가 들어오면 야 그때부터 감지해서 뭔가 점점 가까워진다 싶으면 이제 뭐 추진을 멈추거나 멈추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뭐 필요하면 역추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냥 멈추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딱 추진이 멈추면 왜 멈췄지 하면서 사용자가 뭐 어디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죠. 옆으로 비껴가면 다시 추진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B는 아까 개요에서도 나온 그 모델인데 제가 지금 굉장히 만들고 싶은 이거 어제인가 어제지 어제 그저께인데 그저께 밤부터 이거 필 받아가지고 밤새서 막 설계하고 그랬거든요. 밤새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이거 만들면서 와 진짜 이거 그런 생각 계속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와 이거 제작해서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재밌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만들었는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새벽 5, 6시가 돼 있었어요. 하여튼 그때 뭐 부랴부랴 그냥 찍고 잤거든요. 하여튼 그뭐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게임도 그렇고 게임도 뭐 막 재밌어서 밤새 하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안 하지만 젊을 때는 그랬었는데 약간 게임 같은 느낌도 있고 여튼 사실 이것도 회사라고 생각하면 일인데 지금 보수는 없죠 사실 나중에는 생기겠지만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만 지금은 없는데 그렇게 재밌게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추진기로 바꿨고 뭐 이런 거 탈부착을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한번 착용하고 나면 또 그 교체만 하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따랐다고 하면 교체만 딱 착각 착각 착 그 아이언맨 딱 그 하듯이 떼서 딱 넣고 착착 잠그기만 하면 착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본체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잘 될진 모르겠는데 잘 설계상으로는 잘 되는데 제작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개발 로드맵이 이렇게 됐다. 딱 정리를 해놨죠, 한 번에. 요것만 봐도 돼, 사실. 요것만 봐도 딱. 참, 심사위원들은 이거에 뭐,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거의 그림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 것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계획서를. 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볼 텐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거를 그나마 조금 더 보고 할 거니까. 그림을 최대한 잘 그리고 많이 넣었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약간 딱 보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딱 보고 싶고 뭔가 보고 싶게끔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기능 이게 사용자 의도 파악이라는 게 여기서 딱 나오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서면 이렇게 몸을 세우면 서고 싶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나오고 싶다. 앞으로 나오고 싶으면 기울여야지. 그래서 기울이면 나가고 서면 줄어들고. 그래서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하냐? 기울이는 정도를 달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몸을 내가 세우면 이게 추진이 좀 줄어들고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러면 몸을 더 수면과 수평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안에 IMU가 들어가거든요. IMU. 기울기를 잴 센서인데 그런 게 들어가고 장애물 감지. 그래서 앞에 6m까지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물고기 이런 거 뭐 수중 생태계 보다가 어, 이런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 초반에 아주 방지한다. 수중 감지. 수중 감지 뭐냐면 이게 버튼 시계도 아마 이런 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버튼 누르면 무조건 작동할 텐데 그 공기 중에서 또 작동하는 게 굉장히 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 추진기에도 안 좋고 추진기 같은 경우는 뭔가 물속 같은 경우에 로드가 걸려서 도는 게 좋은데 이게 그냥 공중에서 돌아버리면 그 모터한테도 안 좋고 또 사람도 놀랄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수중에서만 동작하도록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비접촉식 수위 센서라고 해서 이게 물에 닿지 않아도 안쪽에 이렇게 어떤 얇은 벽에 이런 센서가 있더라고요. 얇은 벽에 그냥 붙여만 놓으면 거기 반대편에 물 액체가 감지가 되면 이게 센서가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뚜껑에다가 그래서 뚜껑이 완전 잠겨야만 이게 모터가 돌게끔. 아까 조형 관리 시스템 BMS 셀 밸런서 들어가고 그리고 아두이노를 채택하고 있고 제 여기는 거기에다가 쉴드를 얹어가지고 제가 뭐 센서 신호라든지 그런 거 처리하는 거 인터페이스로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거 하고 관성 센서 그리고 이 켜고 끌 수 있는 굉장히 고전압의 전류가 엄청 흐르기 때문에 그 전류를 감당하기 위한 릴레이가 있어야 됩니다. 꼭 스위치가 전자적 스위치. 전자적 스위치는 아니고 전자적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하여튼간 원리는 기계거든요. 안에 쪽은 그게 뗐다 붙였다 안에서 제가 신호를 주면 붙였고 신호를 빼면 돼. 안에 전자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켜고 끌 수 있는 제어기 LED 스트립
이렇게 됩니다. 잔량 표시도 되게끔 돼 있거든요. 밖에서 볼 때. 그리고 이게 잔량이 20% 미만이 되면 자동으로 모터가 더 이상 돌지 않게끔 알고리즘이 돼 있습니다. 그냥 배터리도 보호하고 사용자도 보호하고. 원리는 이런 식으로 전원 스위치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데 그 바깥에 전원 스위치를 레치 형식인데 딱 누르면 고정이 되고 이 릴레이를 통해서 저 40 리튬 폴리머의 48V 배터리 볼티지가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48V가 여기 속도 제어기 ESC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48V가 아니고 20V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23가 20 하여튼간 20V 미만이 5V에서 20V 정도. 그래서 12V 레귤레이터를 하나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48V를 12V로 스텝 다운 시켜서 이제 요 제어기에 들어가고 뭐 LED도 그 전원을 쓰고 배터리 잔량 표시하는 LED도 다 나눠 씁니다. 12V를 다. 그리고 제어부에서 이제 센서에다가 5V 전원을 공급합니다. 관성 센서, 수위 센서, 초음파 센서가 다 있고 이 데이터를 이제 제어부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기울기 지금 어느 수중인지 바깥인지 그리고 장애물이 앞에 수중이라면 장애물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얼마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주면 이 모터를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개의 LED로 배터리 잔량 표시 이런 원리도 넣었습니다. 아주 기술적인 내용. 야,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다. 보이는 거죠. 심사자들한테. 경쟁사 비교. 수중 스쿠터 서블루 왓샥이라고 해서 제품이 있고 실부스터에서 허벅지에 착용하는 게 있습니다. 네, 쿠다 제트가 가장 유명하고 제트팩은 저는 서브서프라는 제품으로 승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 방식 이런 건 이제 비교에서는 내 제품을 좀 상대방 제품을 너무 까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을 얘기하되 내 제품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차별성이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 방식 같은 경우는 핸즈프리이기 때문에 조정 방식에서 아,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등에 착용하는 형태 얘도 등에 착용하기 하긴 하지만 하여튼간 추진력은 안 되지만 사용자 경험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핸들이 없어 자유로운 수중 경험이 있다. 다른 거는 요 같은 그 수중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가격도 보면 1, 20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기도 하고 대신에 휴대성은 좋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이거 실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에 착용하는 건데 이 허벅지에 착용하는 게 좀 저도 안 좋다는 게 이게 다리를 쫙 펴야 되잖아요. 어떻게 물속에서 이 몸을 이렇게 가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몸 자세를 가누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이 다리까지 내가 제어를 해야 추진 방향이 바뀌고 뭐 다리를 벌리면 굉장히 추진력이 떨어지잖아요. 또 다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다이얼입니다. 허리에 다이얼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추진 조절하는 건데 상당히 별로 매력적이진 않다. 쿠다제트가 성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그 사양에 지금 홈페이지 나오는 사양을 다 한 건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는 안 해, 사실. 제가 알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지식도 있고 최고 속도는 아마 빠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가격이 상당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작성할 때만 해도 가격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체크했을 때는 가격을 없앴더라고. 그냥 구매 문의 메일만 남겨놓고 음, 가격이 상당했다. 근데 뭐 이것보다 줄였을 수도 있고 지금은. 등간 저는 4에서 600만 원. 개인적으로 팔게 되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죠. 근데 재료 이런 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보다 낮추기는 쉽지 않다. 마진을 저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음, 추진 일정은 여튼 기술을 일단 고도화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3세대 모델 B를 세대 다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 만드는데 이런 인증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인증을 받을 거고 기본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싸죠. 배터리를 용량을 늘리면서 이게 가격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뭐 더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좋죠. 이 차에는 1차 때 그래서 다 몰아서 할 겁니다. BLDC랑 뭐 리튬 폴리머 배터리랑 뭐 3D 프린터도 완전 설계 다 해놨으니까 그냥 외주 맡기기만 하면 되게끔. 그래서 쫙 쓸 거고 2단계에서 만일을 받게 되면 2단계에서 이런 특허라든지 뭐 그 인증 실제로 되게 되면 정식 계약하게 되면 다시 씁니다. 어차피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 경력자 채용, 수중 촬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바를 쓸 수도 있는데 그냥 한 사람 딱 잡아가지고 그때 제품 완전 잘 개발해서 그때 왕창 몰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장 전략. 그래서 다이빙 풀 시장을 어, 진입할 거거든요. 시장 진입. 거기가 주요 수요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용료가 일단 있겠죠. 3시간 하고 6시간 있더라고요. 다. 모든 다이빙 풀이 다 그런 거를 채택하고 있게 한 3시간 해서 5부제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6시간 하면 2부를 연속으로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4에서 한 7만 원 정도 된다. 평균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체험 다이빙도 있고 자격증 과정도 있고 이게 적게는 뭐 체험 깔짝깔짝 하는 건 한 5만 원에서 비싼 거 고급 과정은 막 150까지 있더라고요. 뭔 교육을 하길래 150씩이나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보면 이런 고객들이 어느 정도 재력, 소비, 소비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가늠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도 쓸 수 있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 체험으로 갈 텐데 아까 수중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을 시킬 건데 체험비를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을까 그런 거거든요. 네, 장비 대여도 있다. 네, 대여료 5천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10만 원짜리가 있긴 하던데 뭔지 모르겠네. 그게 등간 그런 게 있고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기획해서 수중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수중 어드벤처 프로그램의 이용 고객 대상의 수중 미션 같은 걸 만들어서 코스 탐험 이런 거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여기에서 수중 배트팩을 핵심 장비로 활용해서 즐기게끔 해서 기존 체험하고 차별화. 이런 체험은 없었을 테니까. 예상 매출을 제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용객 수가 그 사실 이것도 어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파라다이브 35를 어,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이제 예비 창업자를 모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주말에는 많고 막 고객이 그냥 사람 적을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묻는 거를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다 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그 딥스테이션 그렇게 해서 뭐 정확한 인원은 그 사람도 뭐 그냥 직원이고 뭐 회사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그런 쪽으로 의도한 질문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등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수용 인원을 대충 얘기를 해줬어요. 수용 인원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는 정보거든요, 그게. 그래서 주말에는 꽉 찬다. 그러면 그 수용 인원에다가 뭐 오부제니까 뭐 몇백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만 한 보니까 1,500명, 1,000명 넘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주말이 금토일,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일.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당 한 2,000명 넘게 이용하겠다. 주말에만 1,500, 1,000이니까 나머지 4일이 있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10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연간 10만 명이 이용을 한다. 파라다이브. 근데 딥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큰 시설이거든요. 딥스테이션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 파라다이브에서 얻은 전략으로 한 게 아니고 아예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다. 완전 방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는 알려드릴 수 없다. 이렇게 물었으면 안 되는데. 고객인 척 하면서 약간 수영이는 어느 정도는 안 바쁜 시간이, 안 북적거린 시간이 언제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도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파라다이브는 그게 얼떨결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디스테이션은 제가 그걸 생각 못하고 그때는, 그 당시엔 생각 못하고 그렇게 얘기했어. 안 됐고, 하여튼간 제도 10이니까 더 얼추 그 근처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거보다 이제 또 큰 데가 좀 요, 파라다이브보단 작긴 하지만 K26이라고 해서 거기도 좀 큰데 거기에는 거기에도 전화해서 딥스테이션식으로 물어보니까 어디 누군지 막 묻더라고요. 그게 되게 민감한 데이터인가 봐. 공문 보내서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객처럼 위장해서 좀 안 몰리는 시간이 언제예요?부터 시작해서 이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전략이 더 좋았는데 사실 좀 안 됐죠. 그래서 보면 다이빙 풀 규모 물이 들어가는 그 물량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다이브에 비해서 K16, 26이 물량이 뭐 적더라고요. 한 2분의 절반가량으로. 그래서 이 적다. 적으면 사람도 적지. 수용 인원도 적지. 당연히. 반보다 안 되거나 그렇겠다. 걔는 그렇겠고 다른 다이빙 풀은 좀 더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최소 2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2만은 이용하지 않을까. 중소규모. 요거 사이에 대충 정규 분포를 생각하면 한 4만 5천 정도 이용객 수가 나온다. 평균적으로. 시설별로죠, 이거는. 전부 다 합친 건 아니고 시설별 연간 평균 이용객 수 4만 5천이고 그 사람들 중에 체험하는 걸 한 10%로 잡았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간 10% 체험한다고 하고 이용료를 한
2만 원 정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약간 최신 장비가 있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런 어드벤처 잘 포장을 해야겠죠.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으면 미션을 수행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5분 동안. 그러면 2만 원 주고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다이빙 풀이 총 15개 시설이 있는데 전국에 그중에 전부 다 공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7개 정도 공략한다고 하고 그리고 수익을 다이빙 풀에도 줘야겠죠. 그래야 다이빙 풀도 나한테 협조적으로 할 테니까 그거를 나중에 뭐 유재보수 뭐 마케팅 운영 관련해서 협상은 해야 되겠지만 50대 50으로 나누면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3억 이상이 된다라는 계산이거든요. 연간 3억 이상. 그래서 한 몇 년만, 한 2, 3년만 운영하면 제트팩 만드는 비용 다 충당하고도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률도 이게 지금 10%로 했는데 20%만 늘어도 이게 배로 뛰는 거거든요. 6억이거든요. 6억 3천. 그러니까 체험률 늘려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만약 좀 이용료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사실 이용료를 늘고 싶진 않은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좀 검증을 하고 이제 해외로 진출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코클 이런 거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싶다. 그래서 완전 패키지로 해서 번들 패키지로 만들어서 나중에 판매할 때 그런 식으로 판매하면 나도 좋고 스코클도 수익이 나고 같이 윈윈하는 전략으로 갈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뭐 처음엔 B2B로 가겠죠. 다이빙 풀에다가 렌탈 해줘야 되니까 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하고 나중에는 B2C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온라인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할 거고 스코크라고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만들 거거든요. 액세서리. 그 원윌이라는 그 모바일 아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회사가 있거든요. 원윌. 진짜 바퀴가 하나인데 그 보드처럼 생겨가지고 그 회사 보니까 이렇게 뭐 보드에 들어가는 뭐 케이스 칼라라든지 뭐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 액세서리로 추가로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중 제트팩 같은 경우에도 이뻐야 되잖아요. 외관이. 뭐 내가 원하는 색깔이나 패턴, 뭐 이게 고가 장비다 보니까 뭐 이니셜 같은 것도 이제 각인 서비스 같은 걸 넣으면 부가적으로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리고 확보 전략은 뭐 똑같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본하고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시제품이 나오고 데이터들이 쌓이면 이제 IR 하는 충분한 준비가 되겠죠. IR 할 수 있는. 그래서 엔젤 투자, VC 투자 받을 거고 나중에는 이런 투자 없이도 자생해야겠죠. 자생해. 매출로 승부 보겠다. 로드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진입하고 판매는 26년 중반 이후. 26년 중반이요.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최대한 빠르게 하긴 할 텐데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출을 내는 게 중요하죠. 매출을 낼 수 있게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팀 구성. 제가 여태까지 한 걸 모아보니까 논문도 한 9건 정도 썼더라고요. 제가 발표를 했고 6건의 특허 출원 등록 경험이 있고 제가 보유한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고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저기 산하협력단하고 저희 키스트로 다
그 특허 권리는 출원인 등록인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기관이거든요. 제게 아니라서. 발명자는 제가 들어가 있지만 그거 보유하고 있진 않다. 근데 뭐 경험이 있다는 거니까 어, 도움은 되겠죠. 이런 과제, 주요 과제들은 이런 걸 했더라고요, 제가. 아, 진짜 옛날이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박사 과정까지 하면서 회사 다니고 하니까 한 회사 4년, 박사, 석박사 6년 경험. 그러니까 10년 이상 했죠. 지능형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기술 접근성 확대, 굉장히 고상한 포부를 가지고 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15페이지 딱 떨어지죠. 15페이지 맞춰놓고 요거를 이제 제출해서 어, 지원금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작성했을 때보다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됐거든요. 처음에 제가 작성을 1월인가 2월부터 1월인가? 아, 12월 말부터 시작했다. 그때부터 작성을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계속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뭔가 생각이 나면 추가되면 추가하고 읽어보고 조금 나중에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도 고쳤고 그리고 최근에 그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 창업센터에 가면 무료로 그런 것들을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 지원했는데 서비스 지원한 지는 한 3주 넘게 됐는데 그때 딱 이제 배정이 됐는지 제 관련 기술 업종하고 또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게 매칭이 잘 안 됐나 봐. 하여튼간 3주가 걸렸더라고요. 3주 정도 지나니까 와가지고 최근에 상담받고 또 고친 거거든요. 아까 그 매출 이런 거 예상 매출 같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실히 그려보니까 어, 느낌이 좀 더 오더라고요. 이게 팔면 내가 어느 정도에 팔 수 있을까? 그런 느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걸 팔아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돼. 그냥 혼자서 뭐 유튜브 보고 싸매는 것보다도 확실히 전문가 그런 사학계 그 사람도 평가위원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확실히 보고 어, 피드백이 확실히 다릅니다.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